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거실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그 과일 접시, 어르신의 콩팥에는 정말 보약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약일까요? 설날이 가까워지면 가족이 둘러앉아 웃으며 과일 한 조각을 나누는 그 장면은 너무나 따뜻합니다. 사과 한 조각, 배 한 조각, 포도 몇 알, 그 작은 달콤함에 어린 시절의 추억까지 올라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과일을 보면 자동으로 믿어버립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이니까, 비타민이니까 몸에 좋을 거야.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콩팥이 약해진 어르신에게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이 예전처럼 빠르고 강하게 일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과일을 조금 과하게 먹어도 소변으로 적당히 걸러내며 균형을 맞췄지만 지금의 콩팥은 천천히 들어오는 것은 처리해도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은 버티지 못합니다. 명절은 바로 그 한꺼번이 반복되는 날입니다. 식탁이 길어지고 대화가 이어지고 간식이 끊이지 않으니 과일도 자연스럽게 조금만 더가 됩니다. 문제는 어르신이 과일을 한 조각 집어 드실 때 몸이 경고 알람을 울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가 아프거나 열이 나는 것처럼 눈에 띄는 신호가 없으니 위험은 더 조용히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달콤한데 속에서는 칼륨이 쌓이고 혈액 속 전기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심장이 박자를 놓치고 숨이 턱 막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인데 설마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문장부터 여러분의 행복한 착각을 흔들어 드리려는 것입니다. 과일은 추억이고 정성이지만 콩팥이 약해진 몸에서는 그 정성이 위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설날 여러분이 마주할 과일 접시를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접시는 가족의 사랑이 담긴 접시이면서 동시에 콩팥이 지쳐있는 어르신에게는 예고 없는 위험이 숨어있는 접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리신다면 오히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먼저 알아야 명절의 웃음이 응급실의 눈물로 바뀌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일을 보는 순간 거의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타민이니까 괜찮아. 자연 그대로니까 몸에 좋겠지. 약보다 나은 선물이라는데 뭐가 문제겠어. 이 믿음은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미 부른데도 한 조각을 더 집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후식이니까 괜찮겠지 하며 또 손이 갑니다. 특히 설날처럼 분위기가 따뜻하고 가족이 권하는 자리에서는 거절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드세요. 이건 몸에 좋은 거래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경계심을 내려놓습니다. 과일은 안전하다는 전제가 이미 머릿속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몸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달콤한 과일을 조금 과하게 먹어도 몸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콩팥은 처리 속도가 느려졌고 한꺼번에 밀려오는 당분과 칼륨을 예전처럼 빠르게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과일은 더 이상 가벼운 간식이 아닙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설탕 덩어리가 되고 혈액 속 전해질 균형을 흔드는 칼륨 폭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조금씩 여러 번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았다고 안심하지만 명절에는 대화가 길어지며 계속 집어먹게 됩니다. 사과 한 조각, 귤 한 개, 포도 몇 알, 각각은 작아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그 칼륨과 당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수치가 올라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일을 치료제처럼 믿어왔지만 콩팥이 약해진 이후에는 그 믿음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몸의 조건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는 자동 반응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진짜 건강 관리가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선언을 드리겠습니다. 과일은 좋다, 나쁘다로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과일의 종류가 아니라 형태와 속도입니다. 같은 사과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이 과일은 괜찮다더라, 저 과일은 위험하다더라 하는 말에 흔들리지만 진짜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과를 얇게 썰어 천천히 씹어 먹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때는 치아가 여러 번 씹는 동안 침과 섞이고 식이섬유가 당과 칼륨을 붙잡으며 장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흡수 속도는 완만해지고 혈액으로 들어가는 양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분산됩니다. 콩팥은 그 속도를 따라가며 묵묵히 제의를 합니다. 신장은 성실합니다. 들어온 것을 걸러내고 남길 것은 남기고 내보낼 것은 내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성실하지만 빠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과를 주스로 갈아 한 컵 가득 들이켜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씹는 과정이 사라지고 식이섬유라는 완충 장치가 무너집니다. 당과 칼륨이 거의 동시에 빠른 속도로 혈관 안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섭취가 아니라 주입에 가깝습니다. 그 급격한 속도를 콩팥이 모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젊고 건강한 콩팥이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후의 콩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처리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남고 심장으로 흘러가 전기 신호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장을 여러분 가슴에 남기고 싶습니다. 신장은 성실하지만 빠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들어오는 것은 처리하지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은 버티지 못합니다. 과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형태이며 안전을 가르는 기준은 양보다도 속도입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떤 형태로 어떤 속도로를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설날 밤 응급실로 향하는 길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좋은 정보 하나 들었다로 끝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행동 하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한 글자 남겨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글자를 입력하는 그 짧은 행동이 머릿속에 강한 신호를 남깁니다. 사람의 뇌는 눈으로만 보는 정보보다 직접 행동으로 옮긴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적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내 몸을 지키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 앵커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흘려보내지 않게 붙잡아두는 작은 고정 장치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신장내과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해 왔습니다. 외래에서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시던 분이 명절 한번 잘못 보내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설마 과일 때문에요? 라고 묻던 가족들의 표정,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라고 말하던 어르신의 당황스러운 눈빛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인터넷에 떠도는 자극적인 정보가 아니라 실제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경험에서 나온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이라고 남기는 그 한 단어는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번 설날의 과일 접시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브레이크가 될 것입니다. 손이 무심코 뻗어갈 때, 아, 내가 오늘 건강이라고 썼지 하고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작은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불안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절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임을 전문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날은 설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둔 도시의 공기는 묘하게 느슨했고 응급실조차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간호스테이션 위시계가 새벽 1시를 막 넘기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직실에서 차트를 정리하다가 잠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갑자기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적을 찢는 그 소리에 모든 시선이 동시에 입구로 향했습니다. 한 가족이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에서는 중년의 아들이, 뒤에서는 며느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어르신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발은 바닥을 제대로 딛지 못한 채 끌리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선생님, 숨이 차다고 하세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손발이 저리대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이 자꾸 끊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어르신의 외투를 벗기며 연신 아버님,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의 눈빛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고 호흡은 얕고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침상으로 옮겼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를 연결하는 순간 화면 위의 파형이 미묘하게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규칙적으로 뛰어야 할 리듬이 어딘가 삐끗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기계음이 갑자기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혈압을 재고 혈액 채취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짧은 몇 분이었지만 그 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은 낯선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외래에서 꾸준히 뵙던 분이었고 만성 콩팥병 3기였지만 식단 관리를 잘해 수치가 안정적이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나빠질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설 전날 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갑자기 무너진 이 장면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칼륨 수치 7.2,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선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용했던 새벽의 응급실 공기가 단숨에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모른 채 그저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냐고 제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날을 하루 앞둔 그 새벽, 따뜻해야 할 명절의 시작은 그렇게 차가운 응급실 침상 위에서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고 다시 한번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칼륨 7.2, 숫자 하나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또 있었을까요?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난 수치였습니다. 의료진에게 이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심장이 언제라도 리듬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정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가족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칼륨 수치가 많이 높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칼륨이요?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며느리는 입을 막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혼란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위험하다는 단어 하나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응급처치를 준비하는 사이 저는 짧게라도 원인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늘 평소와 다르게 드신 건 없습니까? 특히 과일이나 즙, 말린 과일 같은 것들요? 그 질문에 아들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머뭇거리던 그는 마치 잘못을 고백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입맛이 없다 하셔서요. 설 선물로 요즘 유명하다는 프리미엄 과일칩 세트를 사왔습니다. 바나나 칩이랑 말린 망고, 곶감, 건포도 자연 그대로라서 몸에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가족의 표정에는 아직도 억울함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좋은 거라서 사온 건데요. 설마 그게 문제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 명절에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하지만 바로 그 좋은 마음이 콩팥이 약해진 몸에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말린 과일은 단순히 수분만 빠진 과일이 아닙니다. 수분이 빠지는 동안 당분과 칼륨은 농축됩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는 작아지지만 안에 들어있는 칼륨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한 줌이 생과일 여러 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비슷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칩이나 건포도, 곶감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을 말려 농축한 제품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아들은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드신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드셨을 뿐입니다. 바로 그 조금씩이 문제였습니다. 명절 분위기 속에서 몇 번 집어드신 그 작은 조각들이 콩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빠르고 너무 농축된 칼륨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응급처치와 약물 투여로 간신히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며
저는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무지가 악에는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 앞에서는 선의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위험이 됩니다. 설 선물 상자 안에 담겨 있던 것은 프리미엄 건강식이 아니라 콩팥에게는 예고 없는 폭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린 과일은 그냥 수분만 빠진 거 아닌가요? 크기가 작아졌으니 부담도 줄어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말린 과일은 단순히 가벼워진 과일이 아닙니다. 작아진 것이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농축된 것입니다. 과일을 건조시키는 과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분이 증발하면서 부피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당분과 칼륨, 각종 미네랄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당과 칼륨이 더 밀집해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국을 오래 끓이면 물은 줄고 간은 더 짜지고 맛은 더 진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말린 과일도 똑같습니다. 크기는 작아졌지만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오히려 더 진해진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바나나 한 개에는 일정량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려 바나나 칩으로 만들면 부피는 훨씬 작아지고 한 줌에 여러 조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무심코 그 한 줌을 간식처럼 집어먹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요. 하지만 그 한 줌 안에는 생바나나 여러 개 분량의 성분이 압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양은 작아 보이지만 몸 안으로 들어가는 칼륨의 총량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건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한 번에 먹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말려서 건포도로 만들어 놓으면 작은 그릇 하나를 금세 비워버립니다. 크기가 작으니 부담도 적을 것이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포도 여러 송이의 당분과 칼륨을 짧은 시간 안에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곶감 역시 그렇습니다. 말린 감 한두 개는 가볍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 담긴 성분은 이미 농축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농축된 성분이 짧은 시간 안에 혈액으로 들어오면 콩팥은 그 양을 천천히 나눠 처리할 기회를 잃습니다. 신장은 게으른 장기가 아니라 속도가 제한된 장기입니다.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이 많은 생과일은 어느 정도 완충 작용을 하지만 말린 과일은 그 완충 장치를 스스로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같은 과일이라도 몸에 주는 충격의 강도는 전혀 다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린 과일은 가벼운 간식이 아니라 압축된 농축식품입니다. 작아진 것이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한 조각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생과일이 응축되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농축이 곧 부담이며 반복되면 위험이 됩니다. 명절 상 위에 올려진 작은 말린 과일 접시가 사실은 가장 진한 형태의 칼륨 덩어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콩팥을 자주 정수기 필터에 비유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깨끗한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필터가 묵묵히 불순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새 필터는 물이 많이 들어와도 비교적 빠르고 효율적으로 걸러냅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해 낡은 필터는 어떻습니까? 물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의 콩팥도 같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혈액 속을 흐르는 칼륨을 일정 범위 안에서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칼륨이 조금 많이 들어오면 소변으로 배출해 균형을 맞춥니다. 덕분에 심장은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륨은 단순한 미네랄이 아니라 심장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필요한 전기 신호의 핵심 요소, 다시 말해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이 진행된 콩팥은 낡은 필터와 같습니다. 여과 기능이 떨어지고 배출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이나 농축된 과일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수기 필터에 갑자기 많은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리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미세한 전기 신호에 의해 박동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이 전기 흐름이 흔들립니다. 마치 전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기계가 오작동하는 것처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맥입니다. 심장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거나 갑자기 멈출 듯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필터가 조금씩 막혀가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듯 혈액 속 칼륨이 서서히 올라가는 동안도 특별한 통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미 수치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뒤에야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칼륨을 배출해 심장 리듬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낡은 필터처럼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혈액에 쌓인 칼륨이 결국 심장에 전기 신호를 교란합니다.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칼륨을 감당할 수 있는 콩팥의 상태가 핵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왜 형태와 속도가 중요한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고칼륨 혈증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몸이 미리 크게 경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구역질이 나서 우리는 곧바로 이상을 알아차립니다. 열이 오르면 몸이 뜨거워지고 통증이 생기면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즉, 대부분의 질환은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병원을 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칼륨 혈증은 다릅니다. 혈액 속 칼륨이 서서히 올라가는 동안 몸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통증도 없고 뚜렷한 불편감도 없을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고 가족과 웃고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시간 동안 혈액 속 전해질 균형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고 없이 신호가 나타납니다.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거나 이유 없이 힘이 빠지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순간적으로 의식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미 칼륨 수치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고 없이 다가왔다가 한 번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고칼륨 혈증을 침묵의 암살자라고 부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많은 분들이 그 위험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일 좀 먹은 게 뭐가 문제겠어? 설마 그 정도로 위험하겠어? 이런 생각이 경계심을 낮춥니다. 그러나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선택이 반복되며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처럼 섭취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고칼륨 혈증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알고 미리 조심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합니까? 칼륨이 무섭고 응급실 사례까지 들으니 차라리 과일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과일이라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과일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혈관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지키며 요독 배출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가 잦은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과일 섭취는 장 운동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과일 속 자연당은 적당한 에너지를 공급해 기운이 떨어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까지 모두 무시하고 위험하니 무조건 금지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문제는 양과 형태, 그리고 속도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천천히 씹어 먹으며 소량을 조절하면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주스로 갈아 빠르게 마시거나 말린 형태로 농축된 것을 여러 번 집어 먹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이 감당해야 할 칼륨의 양과 흡수 속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일은 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 문제를 단순화하려 합니다. 좋다, 아니면 나쁘다, 먹어라, 아니면 끊어라처럼 흑백으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장 건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 섬세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반전은 이것입니다. 칼륨이 무섭다고 과일을 모두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무심코 먹던 습관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과일을 적으로 돌리는 대신 올바른 방식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콩팥을 지키면서도 명절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신장내과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하며 얻은 결론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수치, 다양한 식단표를 지나 결국 남은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마시지 말고 씹어라. 말리지 말고 그대로 먹어라. 이것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입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임상에서 반복해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과일을 먹어도 주스로 마시는 분과 천천히 씹어 먹는 분의 수치 변화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포도라도 생과일을 정해진 양만 씹어 드신 분과 건포도로 여러 번 나누어 드신 분의 칼륨 수치는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결국 문제는 과일의 이름이 아니라 섭취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시는 과일은 멈추십시오. 씹는 과일을 선택하십시오. 입안에서 여러 번 씹는 그 과정이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식이섬유가 작용하고 흡수 속도가 늦춰지며 콩팥이 따라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주스로 들이켜는 순간 그 여유는 사라집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말리지 말고 그대로 드십시오. 말린 과일은 작아 보이지만 농축된 형태입니다. 수분이 빠진 자리에 당과 칼륨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생과일은 어느 정도의 완충작용이 있지만 말린 과일은 그 완충 장치를 스스로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합니다. 말린 것보다 그대로, 농축된 것보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기억하기 어렵게 복잡한 식단 규칙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 2줄이면 충분합니다. 마시지 말고 씹어라. 말리지 말고 그대로 먹어라. 이 문장을 설날 과일 접시 앞에서 한 번만 떠올리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콩팥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시지 말고 씹으십시오. 말리지 말고 그대로 드십시오. 그것이 25년 임상 경험이 남긴 가장 현실적인 답입니다. 이 원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명절에 흔히 올라오는 과일 중 하나가 바로 배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하고 목이 마를 때 한 조각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는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괜찮을 수 있습니다. 배를 직접 깎아 조각으로 잘라 천천히 씹어 먹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치아가 여러 번 과육을 부수는 동안 뱃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그물처럼 펼쳐집니다. 이 식이섬유는 당분과 칼륨을 붙잡고 장에서의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듭니다.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속도를 줄이는 안전벨트처럼 혹은 과속 방지턱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팥은 그 속도를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들어오는 것은 처리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배를 착즙기에 넣어 즙으로 만들어 한 컵 가득 마신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씹는 과정이 사라지고 식이섬유 구조는 대부분 부서지거나 제거됩니다. 그 결과 당과 칼륨이 거의 동시에 빠른 속도로 혈관 안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저는 이 상황을 종종 로켓처럼 들어온다고 표현합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폭발하듯 치솟는 것입니다. 콩팥이 건강하다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다릅니다. 이미 여과 속도가 느려진 상태에서 로켓처럼 들어오는 칼륨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배출해야 할 양이 한꺼번에 늘어나지만 처리 속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부는 혈액 속에 남게 되고 그 잔여 칼륨이 심장 리듬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국 차이는 과일의 종류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씹을 때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지만 주스로 마시면 급격한 직선처럼 치솟습니다. 콩팥이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리 능력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같은 배라도 씹어 먹으면 완충 장치가 생기고 마시면 그 장치가 사라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콩팥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절은 이론으로 버티는 자리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건강을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절 스크립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금지가 아니라 통제, 싸움이 아니라 정중하지만 단호한 표현입니다. 설날 식탁 위, 과일 접시가 돌아옵니다. 아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백화점에서 산 프리미엄 말린 과일이에요. 몸에 좋다더라고요. 이때 대부분의 어르신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 네가 사왔는데 하며 손이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고맙다. 내 마음은 정말 고맙다. 그런데 아버지는 콩팥 때문에 말린 과일은 못 먹는다. 생과일 조금만 씹어서 먹을게.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감사 표현. 둘째, 이유를 분명히 말하기. 셋째, 대안을 제시하기. 단순히 안 먹겠다가 아니라 못 먹는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건강상의 제한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다시 권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드세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그때는 이렇게 한 문장을 더 붙이십시오. 콩팥은 조금 이사고가 된다. 아버지는 사과 반쪽이면 충분하다. 짧고 단호하게. 감정은 낮추고 기준은 분명하게. 이 한 문장이 밤의 응급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귤을 까서 손에 쥐어줍니다. 아버님, 귤은 비타민이니까 괜찮죠? 여기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비타민은 맞다. 그런데 귤은 손이 자꾸 가서 양이 늘어난다. 오늘은 2개만 먹고 멈출게. 핵심은 스스로 양을 정하고 그 기준을 말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도 그 기준을 존중하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혼자 몰래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무례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예의입니다. 그리고 통제는 금지보다 훨씬 강합니다. 나는 안 먹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이 태도가 설날 식탁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일을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형태, 양, 속도를 지키는 조건 아래에서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과일 5가지입니다. 단, 반드시 정해진 양을 넘기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첫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있어 장에서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껍질은 얇게가 아니라 조금 두껍게 깎아 드십시오. 둘째, 배입니다. 수분이 많고 비교적 부드러워 명절 음식 뒤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즙이나 캔 음료는 금지입니다. 반드시 생과일로 2-3조각 정도, 많아도 작은 접시 하나를 넘기지 마십시오. 셋째,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적절히 조절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은 종이컵 1컵입니다. 설탕을 추가하지 말고 그대로 드십시오. 넷째, 파인애플입니다. 효소 성분으로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산도와 당이 있으므로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둥근 조각으로 1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포도입니다. 포도는 맛있지만 제한형 과일입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정하십시오. 8, 10알, 그 이상은 넘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한 송이를 통째로 드시지 마십시오. 이제 반드시 조심해야 할 금지 과일 5가지입니다. 첫째, 바나나입니다. 칼륨 함량이 높은 대표 과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둘째, 수박과 멜론입니다. 칼륨도 문제지만 수분이 많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부종과 호흡곤란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말린 과일 전부입니다. 곶감, 건포도, 바나나칩, 말린 망고 등은 농축된 칼륨 덩어리입니다. 작아 보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넷째, 감귤류 과식입니다. 귤과 오렌지는 1-2개는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계속 손이 가는 과일입니다. 2개, 같은 명확한 선을 넘지 마십시오. 다섯째, 아보카도와 두리안처럼 고칼륨, 고지방 과일입니다. 귀하고 비싸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형태, 양, 속도입니다. 씹어서 정해진 양만 한 번에 몰아서 먹지 않는 것. 사과는 반쪽, 베리는 1컵, 포도는 10알, 파인애플은 1조각. 이 기준이 설날 식탁 위에서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일 손질법입니다. TV에서 껍질에 영양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에게는 껍질과 그 바로 아래층이 미네랄이 많이 모여 있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껍질은 평소보다 두껍게 깎으십시오. 씨앗과 심지 주변은 깊게 제거하십시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콩팥을 지키기 위해 내는 작은 보험료입니다. 과육이 조금 줄어드는 대신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음은 환경 통제입니다. 과일을 식탁 위에 계속 올려두지 마십시오. 보이는 곳에 있으면 무심코 손이 갑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행동을 만듭니다. 과일은 먹을 때만 꺼내고 먹고 나면 바로 치우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미리 정한 양만 접시에 덜어 두십시오. 이제 STOP, ADD 원칙으로 정리합니다. STOP, 주스 착즙처럼 마시는 과일, 말린 과일, 바나나 아보카도 과식, 수박 멜론 과식, 식탁 위 상시 노출, 차갑게 바로 먹는 습관. ADD, 씹어서 천천히 먹기, 정량 지키기 반쪽, 1컵, 10알, 1조각, 껍질 두껍게 손질, 먹고 나면 치우기, 필요시 주치의 상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가족 중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에 건강 또는 기억이라고 남겨보십시오. 그 한 단어가 여러분의 손을 멈추게 하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복용 중인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를 임의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숨이 갑자기 차거나 가슴 두근거림, 심한 무기력, 손발 저림이나 의식 저하가 있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과일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관리하면 명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